미래에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저축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저축과 투자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소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금을 조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온다면 더 좋겠죠? 돈의 액수 역시 여러 곳에서 나오는 편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한 곳에서 생각보다 적은 돈이 나오더라도 다른 곳이 있으니 안심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좋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에서도 선진국처럼 3층 연금 체계를 가질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3층 체계 정도의 안전망을 마련해 두면 노후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3층 연금 체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3층 연금 체계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처럼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직장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고 회사의 보조를 받아 저축하고 투자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마련하는 개인연금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은퇴 전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만큼 돈을 내었느냐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미래에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정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기금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따라 그 보장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금융회사의 개인연금 상품을 이용할 때는 상당한 수수료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층 연금체계의 핵심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가장 좋은 예는 공무원연금처럼 은퇴 후 일정 금액의 연금을 준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약속한 회사가 지급할 충분한 연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는 더 이상 확정급여형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유형인 확정기여형이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확정기여형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세금을 내기 전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이 중 5%인 10만 원을 떼서 퇴직연금에 넣습니다. 그러면 월급 2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190만 원에 정부는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에서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에 매기는 세금보다는 190만 원에 매기는 세금이 더 적겠죠. 동시에 회사는 월급의 5%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저축액은 내 월급에서 뗀 10만 원에 회사가 준 10만 원을 합쳐서 2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 저축액을 늘려가는 겁니다. 물론 5%는 제가 예를 들기 위하여 사용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운영하는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와 자산을 관리하는 법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퇴직연금을 마련하냐고요? 만약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수입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IRP라는 계정을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연금이 수수료가 있다고 주의를 주기는 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수수료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도 낮고 언젠가는 또 다른 방패막이 될 수도 있으니 배제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사에 가면 세금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역시 있습니다. 3층 연금 체계를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준비한다면 노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었던 일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떠셨나요? 이제 그냥 누가 하라 해서 또는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막연하게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죠?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논의한 내용은 우리의 재정, 그리고 경제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개론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주식에 대한 공부를, 부동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동산 공부를,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읽는 법을 알고 싶다면 경제 공부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생활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런 여러분의 공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